위대한 케톤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인생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예방의사가 바로 케톤식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주방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환자의 혁명이란 책을 읽고 건강 주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은 결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동시에 케톤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의사딸이 찾아낸 케톤식의 기적 아네트 보스워스의 엄마를 구한 식탁입니다. 아마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케톤이나 키토제닉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흔한 다이어트 비법서가 아닙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의사딸이 밤낮 없이 의학 논문을 뒤지며 찾아낸 절박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 간절한 여정 끝에서 저자는 깨닫습니다. 케톤식이 단순히 살을 빼는 수단이 아니라 암세포를 굶기고 몸을 재건하는 강력한 치유책이라는 것을요. 저도 그동안 여러 권의 저탄고지 관련 책을 읽으며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왜 케톤식이 우리 몸에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케톤식은 저탄고지 식단보다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질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단인데요. 이 책은 케톤식을 하면 왜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되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안개 거친 듯 또렷한 정신을 되찾게 되는지, 그리고 왜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자는 자칫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친절하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치유가 간절한 분들에게, 그리고 건강 주권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내 몸이 선택한 최고의 에너지 케톤이란 무엇인지,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케토시스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네트 보스워스의 엄마를 구한 식탁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엄마와 의사딸이 함께한 생존 보고서.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환자들은 매일 복잡한 의학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환자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치료 계획을 고민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요? 솔직히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의과대학 교육과 의학 교과서는 안전한 대답을 하도록 가르쳤으니까요. 때때로 기존 현대의학에서 멀어질 각오를 하고 환자의 관점에서 조언하곤 합니다. 이런 결정이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로즈 할머니는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복부 장은 온통 염증으로 가득했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갈 즈음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로즈 할머니의 의료 차트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붉은 낙인이 추가로 새겨졌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로즈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라는 낯선 손님이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저도 놀라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즈 할머니는 나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암과의 전투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케톤식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걸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암과의 지난한 전투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이라는 미지의 괴물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암과의 기나긴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치의 병으로 낙담하고 있나요? 처음 암과 같은 거대한 질병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과 같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즈 할머니의 여정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8개월 동안 엄마와 의사딸이 만성질환과 싸운 생존 보고서입니다. 지금 힘겨운 질병과 투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케토시스, 몸의 치유 코드. 케토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요즘 이 단어가 자주 온라인과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낯선 용어를 의과대학에서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을 진료하던 중 제1형 당뇨병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토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아픈 환자가 떠오릅니다. 거의 모든 의사에게 케토시스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의료진은 케토시스에 대해 생각하지도 가르치지도 권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의료 전문가가 제약회사의 깊은 최면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케토시스가 주는 놀라운 건강의 이점에 대해 집단적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기억 속에 있던 중환자실 환자는 케토시스가 아니라 케톤 산증이었습니다. 케토시스는 이롭지만 케톤 산증은 위험합니다. 케톤 산증은 체내 케톤 수치가 급상승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제가 케토시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식은 발작을 줄이는 식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케토시스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거듭되면서 케톤식의 혁명적인 효과를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의학 문헌과 과학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까? 맑고 또렷한 정신을 원합니까? 이부프로펜보다 100배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원합니까? 스테로이드보다 10배 더 강력한 항염증제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케톤식입니다. 이 책은 케토시스를 둘러싼 복잡한 생화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의 과부하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대신 저는 쉬운 언어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책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상 환자에게 환자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케토시스 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미국 최고 암병원의 비밀 전략.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면 보좌관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상의 치료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고려되는 병원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일 것입니다. 뉴스위크 보도에서도 메이오 클리닉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한부 6개월 말기암을 판정받았다면 메이오 클리닉조차도 세계 최정상의 암센터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바로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MD 앤더슨은 새로운 암 환자 치료 프로토콜 개발에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MD 앤더슨의 새로운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의학학회에서도 MD 앤더슨이 발표한 케토시스 프로토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로부터 미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MD 앤더슨의 암과 케토시스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후 제 환자 치료 접근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자가 알려준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최악의 뇌암인 교모세포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텍사스주 MD 앤더슨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혁신적인 암 전문가의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인 그녀는 담당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첫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 2주 동안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케토시스라는 생소한 단어에 의문을 품고 도서관을 찾아서 관련한 모든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인 저에게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 대답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멍하니 응시하는 것이었죠. 케토시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케토시스라는 단어가 온통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주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엄마의 딸이 던진 단어 케토시스는 제 머릿속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케토시스라고 말했을 때 제 뇌는 자동으로 케토산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혼수 상태에 빠진 중환자실 환자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톤 산증 환자를 본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의대 시절 시험 문제에는 항상 케톤 산증이라는 이 무서운 증후군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케토시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 세계에서 손꼽는 최고의 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었으니까요. MD 앤더슨의 최고의 암 전문가는 뇌 방사선을 쏘기 전에 왜 이 환자에게 소변에서 케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지연될수록 어머니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데 말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부탁하고 당신의 질문을 조사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뢰하는 여성 연구원에게 MD 앤더슨과 관련된 케토시스 연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지 않아 제 메일함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MD 앤더슨의 새로운 케토시스 프로토콜에 대한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내용은 다소 어려운 생화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암세포는 혈당, 즉 포도당을 주 연료로 사용한다. 암세포는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지방 에너지, 즉 케톤을 이용할 수 있는 세포기관, 즉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케톤이 연료라고? 논문은 암에 걸린 동물에게 케톤을 공급하면 특정 암세포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암세포를 죽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암세포들로 인해 신체의 여과 시스템, 즉 신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이게 고민이 될까요? 암세포를 너무 많이 죽이는 부작용이요? 그런 위험이면 저는 기꺼이 환자를 위해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위험 아닌가요? 미 국방부가 선택한 의학적 해답. 보석 같은 연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가적인 연구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미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형 제약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의학 연구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그 누군가는 돈을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연구비를 지원했는지 파악만 해도 보고서를 읽기도 전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익단체에서 후원한 연구 보고서에서 그들의 약물이 세상을 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새로운 획기적 연구 기사에 대해 쉽게 흥분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어떠한 이익단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출처 중 하나입니다. 이 국방부 자료는 케토시스와 잠수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해 잠수부에게 도대체 왜 케토시스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발작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비실 요원들은 적진을 침투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에 걸리지 않은 스텔스기와 같습니다. 네이비실 특수요원들은 본질적으로 은밀해야 하죠.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인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흡 장치는 기포에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중에서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포 흔적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국방부 연구팀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케토시스였습니다. 국방부 연구팀은 케토시스는 쥐의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 발작을 지연시킨다 라는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심해 잠수부들에게 케토시스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케토시스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데이터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운 좋게 부검 연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연구는 어린 시절 특정 문제를 겪었던 환자들을 선별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부검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됩니다. 연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약물 연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런 종류의 연구를 매우 싫어합니다. 제약회사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동물 실험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통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효과를 추정합니다. 이 접근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약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통계학자가 엉터리 숫자로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연구의 주인공은 1950에서 1960년대에 처방 약물로 발작을 통제하지 못해 케톤식을 처방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10대 초반에 심각한 발작 장애를 앓았고 의사들은 약물로 발작을 조절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담당인은 마지막 해결책으로 케톤식을 실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입원 상태에서 이 식단을 진행했고 가족들도 동일한 식단을 유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뇌병리학자들은 60년 후 케톤식을 시행했던 아이 환자들의 시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검 결과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뇌는 병리학자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건강한 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요? 그들은 뇌가 망가진 발작 환자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약물 치료에 실패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켰던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발작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케톤식을 시작했습니다. 발작 환자의 뇌를 스캔해보면 약물 중독 환자의 뇌와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케톤식을 시행한 아이들의 뇌는 깨끗했습니다. 뇌플라크라 불리는 신경섬유 엉킴은 부검 시 뇌에서 발견되는 질병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세포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신경섬유 엉킴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현상은 뇌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 녹이 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작으로 고통받는 뇌를 부검하면 이러한 엉킴이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케톤식을 수행한 아이들의 뇌는 왜 좋았을까요? 발작을 일으킨 뇌에 어떻게 신경섬유 엉킴이 없었을까요? 저는 케토시스에 대해 강력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검 환자들 중 아무도 암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 자체였습니다. 저는 누구나 노화가 진행되면 암에 걸린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암과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노인을 부검해서 암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부검할 때 암이 전혀 없는 시체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지만 포도당은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암세포는 케톤을 연료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제 머릿속은 오직 한 단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케토시스, 암을 이기는 필살기. 주방에서 시작된 자기혁명. 항암 전문의는 높아진 암세포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엄마에게 다시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잠시 시선을 맞춘 후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6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엄마와 저에게는 6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행동하거나 죽거나 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담당이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제 비밀 프로젝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담당이와 케토시스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케토시스를 방해하는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인하지 않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를 위해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주방을 가득 채운 불순한 음식과 결별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식료품 저장실은 다른 농부 부인들처럼 장기간 기근에도 살아남을 만큼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케토시스를 방해하는 음식들로 빼곡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오트밀, 완두콩, 녹두, 검은콩, 과일 통조림으로 쓰레기 봉투를 재빨리 채웠습니다.
비스킷, 크래커, 흑설탕, 백설탕, 그리고 농장에서 직접 단 꿀도 버렸습니다.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땅콩 버터, 저지방 우유도 냉장고에서 쓸어냈습니다. 달콤한 샐러드 드레싱, 크림, 저지방 치즈 같은 저지방 꼬리표를 달고 있는 식품들도 전부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초콜릿칩, 연유, 옥수수 전분 같은 베이킹 재료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보니 지역 자선단체의 줄 통조림 3박스와 커다란 쓰레기 봉투 4개가 채워졌습니다. 식료품 저장실과 보관 선반은 꽉 찬 공간에서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소고기 육수,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피클, 코코넛 오일, 정어리 통조림, 올리브 샐러드로 텅 빈 선반을 다시 채웠습니다. 엄마는 휘핑크림 1통과 달걀 5판, 샤워크림, 크림치즈, 버터를 샀습니다.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서 케톤 소변 스크립도 구매했습니다. 엄마가 케토시스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습관과 철저하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식습관을 뒤엎어야 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자기 혁명과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조력자가 없으면 실패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어리 캔을 좋아하는 멋진 남성 조력자를 케토시스 프로젝트에 동참시켰습니다. 바로 아빠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탄수화물과의 이별 여행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케톤식을 시작한다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를 부탁하세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엄마 아빠는 지켜야 할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20g. 이 수치는 케톤식의 선구자인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자신의 책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에서 처음으로 주창한 방법입니다. 그는 하루 탄수화물 20g을 유지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케토시스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케토시스 진입을 체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케톤 스트립에 소변을 보게 하고 색깔의 변화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주말 아침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 같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케톤 소변 스트립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했어. 엄마와 아빠 모두 일주일 만에 케토시스 임계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케톤 스트립의 양성 반응 지표는 두 분 모두에게 흥분과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케톤, 내 몸이 선택한 최고의 에너지. 당이 과도하면 케토시스가 시작될 수 없다. 체내에 당분이 많은 경우 지방 연소 장치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연료는 항상 지방 연료보다 먼저 사용됩니다. 이 규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왜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사용할까요? 언뜻 보면 불이 금방 붙는 솔잎과 나뭇잎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과도한 당은 어떻게 독성으로 작용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즉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액 속에 당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이 발생합니다. 삼투는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당 분자는 4-5개의 물 분자를 끌어당깁니다. 이를 당의 수화라고 합니다. 결국 정상세포는 탈수 상태, 즉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세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됩니다. 스트레스의 누적이 독성 염증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점점 높아지면 염증 수치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과다한 당을 줄이지 않으면 몸의 모든 부위가 염증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최악의 결과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케토시스는 시작될 수 없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은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이 화학적 경보 신호를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이 독성 당 수치와 그에 따른 부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호르몬은 없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을 순환하는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인슐린은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활동을 계속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다시 말해 인슐린이 다시 잠잠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췌장이 인슐린 밸브를 잠그는데 보통 2, 3일이 걸립니다. 이미 몸에서 탄수화물 저장 창고 글리코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케톤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서는 당과 인슐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미국 표준 식단은 혈액에 상당한 인슐린이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혈중 인슐린 양을 줄여야 합니다. 즉, 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내 몸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요. 잠깐만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배고픔에 대해 너무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 나가세요. 지방을 태우려면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하면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 저장 창고를 비워냅니다. 창고가 비워지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로 당이 나오든 저장 창고인 글리코겐에서 나오든 인슐린 호르몬이 작동되면 케토시스는 멈춥니다. 인슐린은 당분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케톤 생성을 차단합니다.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모두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슐린과 당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고 지방을 섭취하세요. 인슐린의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유일한 음식은 바로 지방입니다. 당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중단됩니다. 인슐린과 당 수치가 모두 낮아지면 세포의 에너지 용광로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이때 체내에서 케톤이 조금씩 생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통나무와 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케톤을 측정하세요. 당신의 에너지 용광로의 연료 전환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측정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내 몸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추측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몸이 지방을 케톤으로 전환하면 당신의 소변과 혈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혈중 케톤을 확인하거나 케톤 소변 스트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케톤 소변 스트립보다 혈중 케톤 측정기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합니다. 단, 비용이 더 비싸고 측정 과정에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에너지를 생산할지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류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고 인슐린은 이러한 당을 혈액에서 세포에 밀어넣습니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이 탄수화물을 빠르게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치솟다가 금방 내려갑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불꽃은 당신의 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이제 탄수화물 대신 지방으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세요. 당신의 몸은 며칠 내에 탄수화물 시스템에서 지방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고혈압 약을 끊다. 케톤식을 시작한 후 엄마와 아빠의 주방에서는 가공식품, 과일, 달콤한 소스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처음 케톤식을 시작한 일주일 동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엄마의 몸은 과거의 탄수화물 식단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단 전환 2주차부터 서서히 에너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엄마는 아침에 고양이처럼 오후에는 강아지처럼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에 축 처진 스펀지 같은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엄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던 아빠의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관심 대상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케토시스 2주 후 복용하고 있던 혈압약 2가지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법의 치유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저녁에 피로감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케톤식을 시작하고 6주 동안 아빠는 4.5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아쉽게도 엄마와 저는 휘핑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체중은 많이 감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에 버터를 넣었고 채소 요리를 할 때 버터를 사용했습니다. 버터는 긍정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케톤 여행은 6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왜 종양 담당이에게 이 케톤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을까요? 언뜻 보면 위험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류 의학의 진영에 있는 대다수의 의사는 케톤 여행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류 의학을 대표했던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가 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케토시스를 말했다면 과거의 나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과대학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케톤식에 대한 편견, 그리고 오류. 케톤식은 오랜 시간 주류 의학과 영양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 과장을 맡았던 프레드릭 스테어 교수는 케톤식은 위험하다. 달걀과 같은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마가린과 같은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늘리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며 무지가 잉태한 비극입니다. 케톤식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1. 케토시스 대 케톤산증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케톤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의료계조차 오랫동안 혼동해 왔으니까요. 케토시스와 케톤산증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러한 착각은 마치 따뜻한 모닥불과 커다란 화재를 동일한 불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케톤산증은 우리 몸에서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주로 인슐린 호르몬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케토시스, 은은한 벽난로불. 케토시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벽난로에 피운 아늑한 불처럼 말이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는 정상 범위의 낮은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이 타올라도 괜찮다는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간은 이 신호를 받아 지방을 케톤이라는 깨끗한 연료로 전환합니다. 이 연료는 뇌와 심장, 근육으로 보내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여기서 핵심은 인슐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미량의 인슐린은 케톤이라는 불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용히 조절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장은 현명한 관리인처럼 필요 이상의 케톤은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해 안전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오류 2. 인체는 탄수화물이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잠시 중고등학교 시절 생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생명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1. 물, 2. 거대 영양소, 3. 미네랄과 비타민. 필수 영양소 중에서 찾을 수 없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탄수화물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발견한 케톤의 기적.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토시스의 놀라운 효과들은 케톤식을 실천한 제 환자들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체중이 감량됩니다.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솔직히 제가 케톤식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체중 감량보다 정신 개선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식단을 시작한 계기는 엄마의 암 때문이었지만 정신적 명료함 때문에 케톤식에 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초기에는 정신력의 개선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에 적응하면서 어지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케톤식의 부작용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아서 여러 환자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케톤식 2주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처방한 약물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항우울제 처방전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쉽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상처의 깊이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케톤이 정신기능 개선과 정서적 웰빙을 개선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우울증이나 불안은 없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토시스 2주차에 돌입했을 때 에너지, 집중력, 기분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제 뇌 기능은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다시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복잡한 업무도 몇 시간 동안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도 다른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뇌의 도파민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 폭발은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다시 당을 갈망하도록 합니다. 오래지 않아 뇌는 탄수화물에 중독됩니다.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당의 쾌감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당이 부족하면 도파민 금단 현상이 찾아옵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해집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코카인 중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은 헤로인, 마리화나 알코올을 중단한 후 극적인 우울감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끊고 싶지만 중독 물질의 유혹은 자신의 의지를 박탈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중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케톤식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세요. 케톤 연료로 전환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많은 사람이 케톤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케톤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개선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들은 케톤 적응에 성공한 후 대부분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환자들을 지켜보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성에너지는 생명력의 상징이며 호르몬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케톤식은 호르몬 수치를 높이거나 정상화합니다. 여성의 호르몬 급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는 월경입니다. 여성이 케톤식으로 전환하면 풍부한 지방과 영양소를 함께 섭취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문제가 있는 호르몬 수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여성들은 케톤을 생성한 첫 주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상승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3주에서 4주 후 케톤에 적응한 여성 환자들은 성에너지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케토시스로 인한 전반적인 뇌 기능 개선이 성에너지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르가즘은 뇌에서 일어납니다. 뇌가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정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부족과 영양실조는 만성적으로 뇌를 붓게 합니다. 부은 뇌는 망가진 뇌입니다. 염증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능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케톤식은 염증을 치유해서 성에너지를 높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잠을 선물합니다. 케톤식에 적응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70에서 80%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모든 신경세포회로는 지방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고당분 식단을 섭취하면 신체에서 생산하는 지방의 질이 떨어집니다. 뇌 내부에서 생성된 지방은 뇌의 각 신경세포를 감싸는 절연체, 수초막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은 각 신경세포의 전선 피복을 지방으로 수리하고 보충합니다. 혈액과 뇌에 존재하는 포도당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물과 전기는 섞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수분은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종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부종으로 인해 뇌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지방을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에서 매일 생성되는 지방의 질은 뇌의 지방세포에 얼마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포가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면 생성되는 지방의 질이 약해지고 쉽게 분해됩니다. 케토시스는 신경세포 회로를 감싸고 있는 지방의 질을 좋게 하고 수면의 깊이와 질도 좋아지게 합니다. 뇌가 높은 케톤과 낮은 혈당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더 좋은 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나는 피부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케톤식을 시작한 후 2, 3개월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 여드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케토시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드름, 뾰루지 등을 서서히 사라지게 합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 형성된 피부세포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여드름 문제의 근원에는 염증 찌꺼기에 시달린 세포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에서 첫 케톤이 생성된 후 90일이 지나면 피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로션과 크림을 발랐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광채를 발산하게 됩니다. 젊은 피부세포를 만들고 싶은가요? 3개월 동안 케토시스를 유지해 보세요. 젊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결별합니다. 관절은 자가 복구 능력이 있지만 염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방을 본격적으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몸은 케톤으로 목욕하게 됩니다. 관절은 이 매끄러운 윤활 물질을 흡수하여 염증과 마찰을 줄입니다. 케톤은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공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던 관절염 환자들이 케톤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후 복용 약물을 끊은 경우를 자주 만났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케토시스에 진입한 후 대략 6주 후부터 통증이 사라졌고 약물과 통증 모두와 결별할 수 있었습니다. 소음이 사라집니다. 이명은 다른 말로 귀 울림이라고도 합니다.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합니다. 이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귀 안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는데 수백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자들은 귀에서 끊임없이 윙윙 거리는 소리로 고통받습니다. 이 울림의 근본 원인은 귀 안쪽 부위에서 물이 비정상적으로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염증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에게 케톤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녀는 과체중으로 우선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만성 이명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단 변화를 통해서 체중 10kg을 감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를 흥분시킨 것은 체중 감량이 아니었습니다. 케토시스에 진입한 지 2달 만에 고통스러운 소음, 즉 이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체내 포도당이 줄어듭니다. 포도당이 줄어들면 과잉된 수분이 줄어듭니다. 즉, 부기가 사라집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몸은 만성 염증을 치유합니다. 이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케토시스는 편두통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케토시스의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편두통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가 바로 케톤입니다. 그 효과는 케톤 생성 후 약 4주에서 6주 후에 케토시스에 완전히 적응할 때 시작됩니다. 실제 케톤식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뇌에 넘치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처음에는 다리의 부종과 장의 팽만감에서 쉽게 수분이 배출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피부, 관절, 눈, 뇌에서도 수분이 제거됩니다. 피부에 윤기가 나고 관절 움직임이 개선되고 목 통증이 감소하며 시력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개선 효과는 대부분의 편두통이 사라지는 시기인 3에서 6개월 전후에 나타납니다. 엄마를 구한 식탁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요.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최고의 예방의사는 바로 우리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